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자, 토요일 주말 아침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8월 첫째 주 마지막 장이었죠.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78%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졌죠.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하루 만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0.4% 하락이 나왔고요. 하지만 그래프상으로는 별 큰 문제가 없는 양호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0.18%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의 거의 최상단 부분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권의 이 상단을 뚫고 신고가를 갱신해 줄지 아니면 다시 매물대를 맞고 이렇게 하락 조정을 보일지 다음 주 주가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지난 금요일날 주가 하락이 나왔죠. 2.49% 하락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해 주어야 할 자리에서 이렇게 음봉을 맞았다라는 거, 전저점 부분까지 다시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다음 주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런지 아니면 다시 얘가 하락을 한다면 이제는 8만원 선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다음 주 초가 주가 향방의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주 측면으로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 기간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반등을 해주려고 하면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와야겠죠.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다음 주에도 이번 주처럼 기간에 매도세가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이제는 8만원도 상담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7만 5천원 요 부분을 절대 저점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 화끈하게 올라주었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식이란 게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매일 새롭게 다시 배운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7월 2일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 3일간을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했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조정을 받긴 했지만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카카오 게임즈나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거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면 단타로서는 이제부터 거래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장중에 상승을 해주다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눌림목으로 충분히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 폭이 잘 나오는 자리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얘를 다시 잡아가지고 스윙 거래를 하기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장중 단타로 거래를 하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에서 딱 두 종목이었죠.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카카오뱅크 1위로 거의 자금들이 다 몰렸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얘가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37%에 시작해가지고 종가상으로는 거의 공모가 대비 80%까지 올라주었죠. 얘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리라고는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크게 강하게 올라갔던 건 이 CS증권이죠. CS증권이 이렇게 보시면 아침부터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누적 순매수를 보시면 아침 9시 1분에 CS증권이 230만 주를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종가상으로는 거의 뭐 630만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카카오뱅크의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410만 주로 이렇게 매수가 잡힙니다. 뭐 기관 역시 매수를 했죠. 기관도 연기금이 200만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를 거래는 했습니다. 얘를 이런 자리죠. 거래를 했지만 거래 대금을 그렇게 크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매수를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뱅크가 조금 고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물량을 매수를 못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대형 신규주들 보시면 카카오게임즈, SK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첫 번째 이 거래량을 터뜨리는 날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 수급을 보시면 첫날부터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카카오뱅크처럼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체크를 해봐야 하겠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에 카카오게임즈나 SK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신규 상장 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신규 상장들은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뭐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하락을 나타내죠.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어제 기관 외국인의 모습을 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전에 뭐 카카오게임즈나 SK아이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카카오뱅크가 신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기관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보면서 얘네들도 충분히 단타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저번 주에 굉장히 시세를 많이 주었죠.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금 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의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 코세스였죠. 자,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날 그래프 모양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 윗꼬리가 달린 양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난 목요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이틀 사흘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얘를 충분히 종가 매수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얘가 지금 이제 시간에 가격이 1.5%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갭을 띄워 가지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면 뭐 장중에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밖에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뭐 다음 주 월, 화, 양이틀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걸 충분히 종가 분할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음 주에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죠. 코세스, 맥스트,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덱스트, 뭐 이런 애들 위주로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북 관련주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장에서 대북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시세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죠. 신원, 인디에프 이런 애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냈죠. 뭐 그 까닭은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이런 뉴스가 떴죠. 미 의회 조사국 바이든 북한 비핵화에 맞춰 제재 완화 추진할 것. 미국이 제재 완화를 추진한다라고 하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나 뭐 금강산 관광 관련주들이 연결되어 있죠. 제가 뭐 일주일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북 통신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한미연합훈련이죠. 한미연합훈련이 잡힌 날짜가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자,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기사 내용이 뭐 꾸준히 뜨고 있는데요. 취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축소해 가지고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은 신원이 뭐 인디에프 이런 애들 뭐 신고가를 갱신해 주는 차트가 나왔고요.
건강상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종가상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관련주들 지금 현재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신혼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라도 이런 자리에 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달 말에 한미연합훈련이 이렇게 축소되어서 끝난다면 대화 재개의 그런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지금 현재도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 그런 기사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 다음 주에도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항상 대북 관련주들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항상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상으로 주식 맙사를 마치겠는데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도 방송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를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주식을 해왔지만 주식이라는 게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매력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도태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매일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맙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 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